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학원에서 매주 제공하는, 제가 출강하는 학원들이 있죠. 그 학원에서 매주 나눠드리는 복습 기본 문제죠. 5주차 5문제 해설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익숙하지 않네. 자, 매매하고 임대차 문제 5개입니다. 1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그렇죠?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고요.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이 원칙이고요. 매매 계약과 별도의 계약금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게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즉 그 계약금 계약을 하면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계약금에서 기본적으로 기억나셔야 되죠. 1번 계약금은 반드시 대금의 1할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1할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절반을 줄 수도 있고. 2번 계약금에 관한 약정 등기 대상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등기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기법 공부하실 때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등기상이다.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자, 3번 매도인은 당사자의 이행 착수 이전에 한해서 배액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매도인은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이렇게. 3번이 답이네요. 자, 4번 매매계약에는 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아니죠.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매매입니다. 다만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죠. 이런 걸 이제 현실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줘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4번 틀렸죠. 5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한 경우에 그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로 끝,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잊지 마세요. 자, 오는 거 3번. 자, 2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자,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예컨대 1월 달에 갑소유 과수원, 사과나무가 100그루 심어져 있는 과수원, 사과나무까지 샀어. 근데 이행은 3월 달에 하기로 했어. 그 사이에 사과를 수확을 하네? 자, 천연과실이라고 하죠. 또 101호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이행은 3달 뒤에 하기로 했어. 근데 그 사이에 매달 차입이 100만 원이 나오네? 이런 법정과실하죠. 이게 누구 거냐? 이거죠.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인도 전후로 나눠서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하고 있죠. 1번 인도 전이니까 매도인에게 속하죠. 다만 이제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되면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런 판례가 있죠. 자, 2번. 만약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먼저 인도를 받았어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 일단 인도 받았으니까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합니다. 대신 그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대금 지급기한이 아직 남아있어. 그럴 때는 이자 지급할 필요 없죠. 그런데 목적물 넘겨받는 것과 대금 지급이 동생관계인 경우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인도를 받았다면 인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고요. 3번 대금 지급 장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주소지입니다. 원칙이. 다만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이때는 인도 장소가 됩니다. 그게 3번이죠. 4번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목적물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주장이 진실했을 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매도인은 무권리자였던 거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인은 이 주장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공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번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가 보통이죠. 따라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이행 기한만을 정해놨을 때 당연히 상대방도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겠죠. 3번 환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그러려면 동그라미 1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서 매도인에게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형성권 행사 기간에 문제가 있죠.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 넘지 못하죠. 3번. 동산 환매기간은 3년 넘지 못하고요. 넘으면 단축하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기간이 되고요. 특히 4번.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5번. 그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해야 되죠. 이때 환매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할 수 있어요. 2번. 만약에 특약이 없다면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게 되죠. 자, 매매비용 또는 매매계약비용, 감정평가비용이라든가 측량비용이라든가 계약서 공증지 비용, 계약서 공증비용이라고도 나오고 계약서 작성비용이라고도 나옵니다. 요거는 당사자가 합의가 없으면 쌍방균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한 그 매매비용까지 합쳐서 환매대금이 됩니다. 그게 2번이죠. 틀린 거 4번. 절대로 연장 안 된다. 임대차.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약속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모 낙성 분류식 계약. 그리고 계속적 계약. 목적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되 농지는 제외되죠. 농지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에 가면 농지법을 공부하시죠. 두 문제인가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농지 위탁 경영과 농지 임대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죠. 3번 차임 지급은 임대차 요소죠. 보증금 지급은 임대차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차임 지급은 임대차 요소다. 4번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따라서 타인 물건 임대차 계약도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자,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물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네 물건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청구하는 권리, 이게 임차권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채권 계약, 즉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이죠. 마지막 5번.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자,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죠. 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현상주제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즉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수선하기로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임대인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대규모 수선 의무라는 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와 같은 기본적 설비를 교체하는 것, 이게 이제 대규모 수선 의무죠. 그건 면제되지 않습니다. 2번.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지출을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죠. 자, 3번은 우리 643조에서 지상권자의 283조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견고한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죄송합니다. 식목 체험, 소금 채취,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기간 만료,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있고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지상물은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예를 들어서 식목을 목적으로 임대차 있는데 펜션을 지어버렸고 임차인이 그 펜션이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의 지상물, 뭐 둘레를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둘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의 지상물을 빼고는 죄송합니다.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 웬만한 건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지상물이, 이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와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
자, 이게 땅이에요. 요게 임대인 소유, 요게 임대인이 앉아 소유, 여기 이렇게 임차인 소유 건물이 걸쳐 있어.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인이 아닌 사람, 남의 땅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3번 봅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 토지와 그 이외의 자의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전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없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부분,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부분, 그 중에서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3번 아주 중요하죠. 네, 틀렸죠? 자, 4번 필요비는 계약 종료한 때가 아니죠. 유익비죠.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제가 현존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번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보증금은요, 임차인 목적물을 반환할 때 연체 차임이라든가 임차인의 목적물을 훼손한 손해 이런 걸 충당하라는 게 보증금이에요. 반환할 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 또는 임대차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에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보증금에서 충당하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5번이에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자신의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보증금에서 충당하세요. 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임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임대인이 미리 충당하는 건 괜찮다는 게 판례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했는데 임차인이 못 줘. 그러면 임대인이 그럼 보증금에서 충당하겠소. 임대인이 충당하는 건 괜찮답니다. 임차인이 충당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충당하는 것은 무방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주차는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까지 봤고요. 6주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법 총론으로 갑니다. 6주차 문제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문제하고 물권법 총론 부분의 문제, 이거를 학원에 제공해서 풀게 하고요. 푸시게 하고 또 해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랑비 옷 쫓습니다. 제가 늘 끝날 때 하는 멘트가 있죠. 가랑비 옷 쫓는다는 거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6주차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